강민철입니다. 파이널 커리큘럼 가이드 촬영하려고 제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좀 이 비장한 마음을 담아서 좀 옷차림을 좀 단정하게 갖춰 입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강 데뷔를 2021년 1월 17일에 했는데 그날 네이버 검색 1위도 찍었어요, 제가. 아무튼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 타이를 맨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미미민우와 함께 찍은 영상과 뭐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좀 톤이 다를 겁니다. 그건 좀 재밌게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스트레스 받다 보면 잠깐이나마, 길게는 안 되겠지만 잠깐이나마 나의 어떤 업무로부터 좀 해방감 느끼면서 뭔가 재충전하는 어떤 느낌 받을 때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찍었다면 좀 보고 웃어라 이런 느낌으로 크게 방향은 다르지 않겠지만 디테일은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좀 진지하게 촬영을 하려고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대동소이한 영상인데 약간 구체적인 내용 좀 추가되고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자꾸 불안할 때 해온 거 생각하라고. 해왔던 거.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집중해서 한 것들, 이룬 것들요. 일단 우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강기분, 세기분, 강인수와 지문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무조건 완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전 그래도 전 지문 최대한 많은 지문 촬영해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읽고 고민한 거 정확했는지 비교해보라고. 일단 내가 진열을 해두면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네가 잘 풀고 쉬운 건 안 듣고 넘어가도 돼. 근데 조금이나마 고민되는 거 있으면 비교해보면서 확인하면 좋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자판기 같은 거야. 난 다 진열해 두는 거야 일단. 강기분, 세기분 진짜 많이 촬영했잖아요. 그쵸? 기출분석 불안해요? 심지어 네가 강기분, 세기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체화, 소화도 하라고 내가 강평어까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기출분석 해왔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불안할 필요 없어. 그리고 EBS 제가 문학 전지문 영상 다 찍어놨잖아요. 강의분 엔제 기출분석과 엮어서 문제도 만들었으면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제에서도 지금 제가 제작진을 선보이고 있고 할 거 이만큼 있지만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해왔던 거 믿고 그 힘을 끝까지 그날 아침까지 끄고 가자고. 그러면 긴장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긴장될 겁니다. 그 긴장감에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남은 것들이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이간 모의고사도 사실 제가 올려야 될 10회분 중에 7회분을 올렸답니다. 정말 많이 달리고 정말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간 모의고사 여러분 지금 일단 올린 강사가 별로 없어요. 파이널 패키지 전 사이트 돌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없어. 이것도 빨리 치고 나가고 있지. 파이널도 일단 시작을 이건 반 했죠. 강평업도 지금 반 했죠. 많이 치고 나가고 있어. 하는 거 생각해. 불안할수록. 알겠어? 요 정도 남았어. 나 심지어 언매 완강했다 지금. 나 8월 달에 완강했다 지금. 응? 지금 이거 촬영해주고 있는 조교랑 같이 새벽이고 밤이고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언매 어려웠어요. 선생님 저 38분 틀렸어요. 불안한데 어떡하죠? 차분하게 하세요. 하면 돼요. 매일 꾸준히. 알겠죠? 자, 이거 지금 남았는데 이미 우리의 파이널은 많이 또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 오픈을 하지 않은 뭐 우기분이라든지 강민철의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조금 그 설명 보태서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까요? 아직 강평업 시작 안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 커리 소개 영상인 만큼 제가 강평업부터 소개를 할 테니 만약에 지금 이거 이미 다 완강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스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파이널의 시작은 올해 강평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평업으로 파이널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파이널의 시작 이미 완강을 했고요. 중간 점검이면서 파이널이라 생각하시면 될 건데 선생님 어떤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 6월 모의고사를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닮은 과거 기출이 있겠죠. 엮어서 보면 확실히 자기 있게 될 수 있겠죠. 그 지문 하나만 본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있게 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걸 좀 껴 넣어가지고 야, 요런 건 좀 요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지점은 옛날부터 평가원이 물어왔던 거란다.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파이널 강의를 물론 뭐 인강 데뷔한 지 이렇게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엄청 많은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파이널 강의를 한 4번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6월, 9월의 어떤 요소를 반영은 해요. 수능날. 근데 45개의 이 수능날의 이 문항이 6, 9월에 있는 그 총 90개의 문항이랑 똑 닮았느냐 또는 이 안에서만 나오느냐 그건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지. 당장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작년 법지문 있지. 리프킨의 견해를 시작해가지고 그 인터넷 어떤 댓글에 관련된 어떤 그 법조항 그 지문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6월 모의고사도 9월 모의고사도 아니고요. 그 전년도 수능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했죠. 대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지문의 흐름과 케이스 분류를 조건문으로 걸어서 그 경우의 수를 나눠 갔다는 것까지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까지 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9월에 너무 국한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저의 이번 파이널의 차별점 시작은 이겁니다. 6월에 있는 똑같은 것만 엮어 읽고 끝내지 아니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평호 문학 완강한 분들은 알 겁니다. 6월은 이랬고 비슷한 건 이건데 사실 6월과 달리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뭐 당장 제가 현대소설 전혀 6월 모의고사랑 상관없이 내면 심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3월 모의고사 갖고 와서 추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레슨 9하고 레슨 10에서 제가 뭐 했죠? 6월 모의고사 관계없이 문학 어려우면 여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능이 6월, 9월이랑 뭐 완전한 독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그 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좀 확장시켜서 예, 다른 방향의 출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한다는 게 우리의 파이널의 첫 번째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어떻게 하자, 뭐 행동 영역, 행동 지침, 물론 제가 이런 걸, 이 수업의 어떤 형태를 어떤 그 트렌드로서 이끈 강사죠, 제가. 그 독해 포인트란 용어를 제가 2017학년도 현강에서부터 제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독해 포인트 이런 표현들 지금 뭐 누구나 뭐 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좀 대중화돼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맥이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풀 땐 요런 걸 요구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움직이자. 유사한 기준 막 묶어가지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단 이 지문을 장악을 못하면 그 행동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수업이 되는 그 수강층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평업 문학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될까? 신규 커리이면서 중간 점검이고 그리고 뭔가 밈을 이끄는 어떤 강의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를 할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고민을 거듭한 결과는 이거였어요. 근본적인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셉의 설명들이 거기에 끼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형식적인 정리밖에 안 된다. 제가 이 수업 문화를 이끌었지만 제가 빨리 여기서 벗어날게요. 그래서 아마 강평원 문학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행동 영역 정리가 없는 게 아니죠.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네가 이 내면 심리를 읽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네가 보기를 애초에 활용하는 너의 근본적인 접근 방향은 이래야 돼. 이런 근본적인 실력 기르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거 강평업 독서도 똑같이 가고 오히려 그게 제일 먼저 올라가요. 문학은 이게 제일 끝에 있었죠. 뒤로 가면서 나왔잖아요. 아예 그냥 기본기 이래가지고 기본기 1, 기본기 2가 예, 우리 레슨 1, 레슨 2로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받아보시면 알 거고요. 저의 파이널의 강의의 특장점을 저는 여기서 밑줄 친 이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형식적인 기출 정리가 되지 않게끔 실전에서 해야 하는 그 기본기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의를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강평업 문학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기분, 세기분에서 했었던 지문은 내가 최대한 안 하려고, 그쵸? 최대한 안 하려고 뭐 3업 모의고사도 가져오고, 뭐 강기분, 세기분에 수록은 됐더라도 내가 현장에서 안 했던 지문 가져오고 아셨을 거예요. 예,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 지문도 좀 넣었고, 산모도 좀 가져오고, 뭐 좀 그렇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 파이널은 시작이 되고 이미 완강이 됐고요. 독서, 제가 이미 살짝 스포 몇 가지를 했는데, 일단 표지는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요. 가끔씩 이제, 가끔도 아니에요. 거의 몇십 개씩 오는 DM인데, 강평업 문학 쫙 펼쳐가지고 자기 얼굴 댄 다음에 저한테 이제 스토리 보내고 리그램 해달라고. 자, 일일이 리그램 못해서 미안한데, 다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다 보고 있어요. 두 개의 책으로 해야지 진정한, 그쵸? 예. 강민철 수강생이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떤 학생이, 왜 이걸 갖다가 표지를 이렇게 요 뒷면으로 강평업 독서는 표지를 좀 뒷면으로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러겠는데, 여러분 이거 붙일 때는 책등으로 붙여야 돼요. 책등으로. 그래서 책등이 만나게끔 했으니까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 좀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뭐 제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징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독서는 컬러가 푸른색입니다. 9월 15일 날 개강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고 진짜 많은 고민에 거듭을 뭐 해가면서 준비한 것들이니까 강평업 문학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솔직히 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민철아, 그냥 강기분, 세기분 독서도 그 좀 이렇게 강평업처럼 하지, 이런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한 만큼 자신 있고, 이런 기본기들을 마지막이지만 꼭 강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나면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얘기는 다 동일하니까 이거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목차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교재 보시면 기본기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공간상 기본기란 단어는 뺐는데, 정의된 개념의 의미 파악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은 그 정의된 개념의 활용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게 다음 단락에 활용될 수도 있고 문제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굉장히 재미난 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6월 모의고사 지문을 바로 그냥 해설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개념 중심형 지문인데, 그 정의된 개념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인데, 제가 그거를 하나를 해설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좀 닫고 나서 그 지문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읽히는 맛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먼저 기르려고 하고요. 야, 민철아, 강기분, 세기분에서 맨날 유기적으로 붙여 읽으라고 하는데, 어떨 땐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나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걸 또 채워주는 게 강평업 아니겠습니까? 내 수강생들의 평균을 너무 부담스럽지만 내가 좀 그걸 붙여 읽는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 섬세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좀 써먹기 좋게 제가 여러 가지 툴들, 도구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유기적으로 붙여 읽어야 결국 맥락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수업의 컨셉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조했었던 것도 여러분들 체화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정말 이번엔 체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관점 중심형 글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 수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형태의 글들도 많이 넣었습니다만은, 사회 법지문도 이제 거의 경제 소재는 안 나오다시피 하고요. 그렇죠? 작년 법지문도 시작을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관점 입장을 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장 파악을 하나 뚝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장과 잘 견줄 수 있어야 되죠. 지문 내에서 여러 입장과 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기에 새로운 입장 꼭 나오면 또 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입장이 나오면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 방향은 뻔한 건데, 또 그것도 과거의 여러 기출과 내가 수업 때 하지 않았던 어떤 기출도 몇 개 엮어가지고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법칙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거죠. 물론 이것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6월 모의고사까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강조하려고 하고요. 제가 혹시 그 강평업 문학에서 특정 보기 문제, 요거 좀 흥미롭다. 6월 모의고사 현대소설 보기 기억나십니까? 그건 되게 흥미로운 보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 트렌드였죠. 뭐요? 요즘 24학년도 수능 때부터 문학 내지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지문 중 하나의 보기는 내용 보기가 아니라 서술상 특징 보기죠. 그렇죠? 2사 수능 골모간이 그랬고 2호 수능 현대시가 그랬고 근데 올해 2, 6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도 현대소설의 서술상 특징 보기가 나왔단 말이죠. 올해 9월엔 현대시에 나왔습니다. 비유, 원관념, 보조관념 기억나시죠?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보기 당연히 제가 우기분 문학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제가 또 흥미롭게 본 독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쉬워가지고 주목은 안 할 텐데 이럴 수도 있다. 6월이랑은 좀 다른 급으로 다른 난이도로 야 이거 역대 비슷한 문제 걸고 오면 이렇게는 어렵지 않았느냐 보여드리면서 정리할 문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 코너가 되겠죠. 그것도 하나 얘기할 거고 과학기술 지문 6표도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또 비슷한 지문 엮어 읽기로 그것만 보고 끝내면 진짜 최악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9월만 해도 9월 모의고사의 꽃은 우리 그 과학기술 지문이었죠. 그렇죠? 14에 17번 지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능에선 다른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 형태만이 아니라 6월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지문으로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른 형태의 지문, 다른 난이도 어떤 지문을 갖고 와서 제가 또 수업을 확장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파이널의 시작인 강평업의 특장점은 엮어읽기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행동 영역, 어떻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실력을 기르는 시간을 갖고 할 거라는 거. 여러분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이거 레슨 6개지만 지문은 23지문이에요. 절대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강의 수는 많지 않아서 마음은 되게 가벼울 건데 듣고 나면 뭔가 꽉 찬 느낌이 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강평업 문학 못지않은 강의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파이널의 시작은 강평업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기분이니까. 근데 요게 또 이제 궁금한 친구들 많죠. 자, 9월 12일부터 판매되는 우기분 세트. 일단 우기분 표지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특징들 이거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기분 교재 딱 받고 나면 그 레슨들이 몇 개 있을 건데 강평업이랑 유기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문 읽을 때도 유기적으로 엮어서 읽지만 강좌와 강좌가 또 유기적입니다. 선 강좌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갑자기 색다른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다음 강의에서 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체화를 할 수가 없죠. 근본적인 어떤 틀은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슨들이 궤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체화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이유로 강평업을 꼭 듣고 오라는 점. 이게 강평업은 6월 모의고사가 어찌됐건 코어가 되잖아요. 물론 3월 모의고사도 있고 다양한 기출들이 당연히 있지만 9월 모의고사를 중심에 둔 강좌입니다. 물론 육모 언급도 좀 해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강평업 문학에서 다 했고 또 강평업 독서에서 할 건데 그거를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9월이랑 같이 엮어서 뭔가 종합 정리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을 어쩔 수 없이 또 언급은 또 할 게 있고요. 제가 강평업에서 얘기하지 않은 뭔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9월이랑 나란히 또 이제 같이 보여줘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짤막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해야 될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6편과 관련해서 강평업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 좀 제발 듣고 오시고 우기분은 일단 센터에 구모가 있다는 점 과거 기출 엮어서 정리한다는 점 근데 엮어 읽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6월, 9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육모, 구모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9월에 없었던 어떤 뭔가를 제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지문도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기분 화작용이 있고요. 우기분 언매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월, 9월 전체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충격을 줬었던 파트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닐 거야 하면서 딱 제일 먼저 풀었을 그 선택 과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파이널에서는 전면에 내세우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작, 올해 좀 이런 게 어려웠네. 근데 이거 과거에 좀 비슷한 게 있네. 그치만 이렇지 않은 형태로 요렇게도 어려울 수 있으니 요거까지 다시 한번 봐보자. 저 강의도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엄매도 이미 다 그렇게 해놨고요. 그냥 엄매 파이널 다 찍어놨으니까. 미출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별 얘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엄매 힘든 친구들은. 자, 아무튼 선택 과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6월, 9월을 같이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정리도 하되 이러니까 6월, 9월을 반영하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정리도 하되 그 외의 얘기도 한다는 점. 아마 여러분 이런 것까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파이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다 행동 영역이니 행동 지침만 갈고 닦다가 끝날 건데 6, 9월에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파이널이 가장 완벽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실전에서 해야만 하는 기본기들 있죠. 아까 제가 이거 강평업 독서 때도 말씀드린 건데 독서 수업도 똑같을 거예요. 우기분 그 독서에서도 6, 9월과 무관하게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근본적인 실력 끌어올리기 그 제가 좀 야무지게 좀 코너 만들어놨으니까 그거까지도 좀 제발 강의 들으면서 좀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의 장점이 있는 우기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우기분과 세트로 판매가 될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장명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으나 좀 큰 기대가 없어요. 아이들의 어떤 사상과 아이들의 어떤 그 평소의 생각이 좀 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이름들이 좀 별로예요. 물론 그 개 중에는 좀 예쁜 이름, 뭐 좋은 이름 제안 준 친구도 있지만 좀 부족했어요. 제일 무난한 게 이게 아닐까 싶긴 해요. 강민철 실전 모의고사. 웬만하면 이걸로 갈 거는 같은데 혹시 몰라서 장명 이벤트를 한 번은 더 할 겁니다. 평가원 오마주 방식. 무제 제 제작진은 풀어본 친구 알고 강희분 엔제 시즌 1 제작진은 풀어본 친구 알겠지만 제가 강의할 땐 제 개성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지문을 제작할 땐 저의 개성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문을 모티브로 땄으면 독서 그 지문의 문장 순서까지 웬만하면 카피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 전개들 있잖아요. 정의에 대한 부연, 그 부연 후에 예시, 그 예시 이후에 뭐 마무리 정리, 그 다음에 논지 전환하고 새로운 개념의 등장.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지문이라면 그걸 웬만하면 답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설 모의고사의 의의는 어디 있습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재점검하는 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원을 오마주해서 잘 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실적인 난이도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쉽나 보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에 받은 점수가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당혹감이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제가 말한 이 현실적인 난이도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는 난이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차는 이 정도 스푼 괜찮다고 봐요. 독서가 어려울 거고 어떤 회차는 문학이 어려울 거고 어떤 회차는 선택 과목과 문학이 어려울 거고 뭐 이럴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미 출제가 됐었던 어떤 기출의 모양새죠. 독서가 되게 무자비하게 어려웠던 해도 있잖아요. 1구 수능 뭐 이런 거. 문학 와 미쳤는데 2사 수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 과목 실화야? 뭐 올해 9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들 대비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수준으로 냈다. 채점 서비스 메가스터디에서 지원해 줄 거고요. 2간 모의고사. 모의고사 해설 정말 많이 합니다. 이미 7회분 올렸는데 나머지 3회분 좀 마저 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좀 잘
표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할 테니까 이름 좀 잘 지어서 한번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상품도 있으니까. 장난 같은 거라든지 좀 이상한 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진짜 좀 큰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이름 시도하지 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저는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OT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전에 이 개념을 못 끌고 온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문제를 많이 안 풀다 보니까 약간 그 이론과 실전이 다른 듯한 느낌이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렇게 응용해서 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례도 막 내가 만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기출의 사례가 또 떠오르면서 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개념만 맨날 백지복습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뭔가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풀지. 처음엔 뭐 풀 수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겨울방학 때 다 꼼꼼히 강의한 다음 이제 문제 푸는 게 맞지만 파이널이니만큼 이 개념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아니까 요게 맹점이거든. 요게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아직 안 낸 문제가 이거야. 강의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문제랑 묶어서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담았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면 알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정리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EBS에서 매해 연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매. EBS에서 특징적인 것도 언급은 다 해놨고요. 아직 내지 않은 미출제 요소들도 제가 언급을 충분히 좀 해놨으니까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엄매 힘들다고 징징대지만 말고. 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건 자습이죠. 진짜 중요한 거. 매일 꾸준히 여러분 해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선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4지문인데 독서 둘, 문학 둘. 이게 또 이 둘끼리 또 시너지가 있어야 돼서 독서 A지문이랑 독서 그 B지문이랑 조합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밸런스도 맞아야 돼요. 너무 평가원 지문만 또 많으면 안 되고 리트도 좀 가끔씩 보면 좋지 이게 뭐 너무 많으면 리트로 도배되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분명히 리트 지문이 전개도 굉장히 밀도가 높고 정보량도 좀 제법 돼서 진짜 좋은 훈련이 돼요. 근데 막판이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리트는 또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수능 적합도가 높은 리트도 엄선해서 알맞은 개수로 넣었고요. 처음 보는 지문도 좀 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만 제공되는 이감 지문도 넣었고 강민철 제작 지문도 넣었고 그래서 다양한 출제 기간이 일단 있고 다양한 읽을 거리. 왜냐하면 수능날은 결국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읽잖아요. 그래서 다양성과 어떤 그 조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미 4권까지 배송 완료가 됐고 강의도 4호까지 끝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강의는 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자기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관리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뭐 제가 4강의 4지문에 대해서 뭔가 강의를 올렸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 난 요 지문 좀 어려운데 하나만 들어도 되고 선택입니다. 제가 공부 인증 1차 이벤트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 이거 물론 후드티 이렇게 당첨되는 상품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생겨서 매일 했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9월 모의고사에 그럼 제가 이거는 수강 후기를 제가 처음 시도하는 컬이었고 처음 시도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제가 조교시켜서 일일이 세봤는데 전 사이트 저 제외 나머지 모든 국어 강사의 수강 후기 합보다 저 혼자의 수강 후기가 더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점수 올랐어요. 뭐 효과 봤어요. 이런 거 내용을 보면 무제랑 강평업이랑 강의분 얘기가 되게 많은데 물론 뭐 세기분도 많고 뭐 고루고루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9월 점수 상승의 요인은 무제 때문이라고 봐요. 자습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면서 진짜 너무 열받지만 막 다시 어쩔 수 없이 읽어보고 그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막 파야 되는 그 시간. 그 고민의 시간에서 활자를 읽으면서 팍 끙끙거릴 때 그때 실력이 오르는 거야. 그리고 물론 후드티 받으려고 이벤트 참여한 거겠지만 어쨌건 강제성이 생겨서 매일 했다는 거. 그게 내가 나 제외 모든 강사의 수강평 합보다 내가 더 많을 수 있었던 이유 아닐까? 내가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후드티 원래 100개만 추첨해서 보내. 나 5배수 추첨해서. 왜? 너무 감동받았어. 나 이렇게 참여 많이 할 줄 몰랐어. 진짜로. 내가 판매 수량은 아니까 많이 팔리네. 강평은 미쳤네. 무제 잘 너무 신났죠. 저 요즘 막 아침에 일어나면 호나두 이 세레머니로 하루 시작해요. 제 판매량 보면서 나 이거 진짜 나 지금 내 풀로 나오면 나 이거 지금 세레머니 한번 하고 싶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발음 잘 못해 애들이. 나 제대로거든. 근데 내 기분 좋은 건 내 기분 좋은 건데 내가 이걸 뭐 보답을 해주는 방법. 그 5배수 내가 하겠다고. 얘들 후드티 개 비싸고 나 향수 뽑히네. 니는 진짜 럭키야. 향수 10만 원이 넘어요. 무제가 5만 6천 원인데 향수가 10만 원이 넘어. 손해인데?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많이 팔려서지만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요. 왜? 매일 이렇게 하면 수능 때도 좀 너희들 점수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 이걸 기점으로 내년에는 파이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평상시에도 좀 종종 하려고. 뭐 육모 직전, 뭐 삼모 직전, 뭐 겨울방학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매일 하라고 하니까 좀 매일 해. 물론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하면 또 안 하지. 그냥 알아. 그러니까 구미가 당길 만한 뭔가 이 선물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어찌됐건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차에 안 뽑힌 친구들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너만 안 뽑힌 거 아니고 너무 많이 안 뽑혔으니까 2차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도 이거 한 줄 밀린 거 너무 아까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 모의고사의 EBS 연계가 가사였죠. 동유가. 그래서 난 솔직히 9월에는 연시조 나올 줄 알았어. EBS 연계로. 그래서 화전가를 5에서 8호로 미뤘어요. 가사 6월, 연시조 9월, 가사 수능 또 이런 패턴이 또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1에서 4호에 넣었지. 물론 다행인 건 화전가를 지문만 읽었어. 전집은 다 읽었잖아, 내가. 작품 전체를 내가 화전가 수업하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의분 정리집에서 강의를 한 거 여러분들 그 효과 봤겠지만 조금 아쉽죠. 무제도 있었는데. 더 아쉬운 거 뭐냐면, 아쉬운 게 아니라 좀 빡치는 거죠. 이게 9월에 나와서 이걸 빼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짐을 또 내야 돼서 이게 여러분 좀 힘들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지금 제작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화전을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그냥 5에서 8호에도 넣으면서도 약간 그 구색 갖추기? 그러니까 지문 수 채우기에 좀 급급했어요. 일단 안 다루면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일단 내자 하고 낸 거지. 나올 거라 생각 전혀 못했는데, 와, 수능 완석 있는 대목을 정말 많이 걸쳐서 냈죠. 정말 다행인 건 또 강의분 정리집에서도 강의를 했다는 거. 그 대목을 실제로 읽었죠. 그리고 이간 모의고사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다행인 건. 그렇죠? 아무튼 이게 좀 겹침 이슈가 있고 또 독서도 소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문을 다시 써야 했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한 주 좀 늦게 입고 가된 좀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대신에 딱 입고 되면 여러분 또 풀면서 1에서 4호 이상으로 또 만족을 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증 이벤트 또 하니까 참여 좀 해주셔서 제가 또 많이 뽑을게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자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거.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많이 할 수 없다. 근데 일단, 이해는 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미미미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세 기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컨텐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2학년도 예비평가부터 25학년도 수능까지는 전지문이 있고요. 제가 추가 지문, 보충 지문이라고 해서 뭐 가능 3개 지문, 되게 어려운 지문도 있죠. 몇 개 딱 알맞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예비평가 이전에 있는 어렵고 좋은 기출 플러스 22학년도 예비평가부터 25학년도 수능까지니까 어떻게 이 컨텐츠를 이깁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내가 활자를 읽을 때 그것만이 공부 시간이니까 가장 좋은 텍스트를 읽는 컨텐츠를 전 추천해야 되고 그러면 전 이거. 근데 지금 생신규다 완강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 욕심 버려라. 두 번째, 익힘책 못 풀 거예요. 시간 안 날 겁니다. 욕심 버려라. 단 본교재로 충분해요. 딱 6주입니다. 6주. 6주는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D-9주, 63일, D-63일 찍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생은 6주차까지 꼭 클리어를 해보시고 기존 수강생은 계속 복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우기분에서 9월 모의고사 해설도 막 심층적으로 하겠죠? 야, 온갖 기출 예시 다 될 거예요. 아예 답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였다는 건 여러분들 뭔가 지금 기출 문제를 제대로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기출과 관련해서는 저 진짜 이거 야무지게 좀 준비했는데 정말로 그 어떤 이 파이널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게끔 실전에 도움되게끔. 왜? 보통 6개월 엮어 읽기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행동 영역만 지침만 다루다 끝날 거라서 근본적 실력 끌어올리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문수도 많겠지만 이거 괜찮은데 기출로 파고 들어갈 거면 3기분으로 끝내지 마시고 3기분 익힘책 대신 요걸로 해주면 어떨까.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막판이고 저는 이제 쌤 강의를 체험하기는 좀 어려운 신규인 것 같아요. 그럼 자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무죄죠. 제가 미미미는 영상에서는 좀 다른 응원을 했어요. 거기서는 좀 되게 포괄적인 응원을 했고 거기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고 또 대학생도 많이 보고 일반인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좀 두루두루 의미 있는 어떤 우리 손준 회장님 말씀까지 갖고 와서 응원했다면 이거는 진짜 찐 강평? 찐 강민철 수강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험생활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나도 열받는 일 되게 생기거든. 근데 보통 열받는 일 스트레스는 다 사람 문제 아니면 돈 문제야. 그리고 이게 국어 과목엔 진짜 크리티컬해. 이게 한번 화가 나면 한 문장 있다가도 막 이러면서 막 그 열받는 일이 자꾸 생각이 나. 아마 경험한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랑 좀 달라요. 수학은 심지어 막 음악 들으면서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뭘 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국어는 이게 싹 깨끗해야 돼. 여기가 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 한 문장을 탁 읽고 그 한 문장을 끌고 거기 입각해서 다음 문장도 읽고 그 두 문장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읽고 이게 촘촘하게 누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섬세한 작업이에요.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게 감정의 동요입니다. 저도 경험하는 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에도 휘둘리겠어요. 여러분들 어리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 감정 소모는 절대 겪으면 안 돼요.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할 거 외에는 관심 끄기 쉽지 않겠지만 다 끊으세요. 진짜로.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그냥 저는 무조건 끊으라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인연이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지금 당면한 나의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거 집중하세요. 뭐라고 씨부리면 그냥 이렇게 살짝 피하세요. 또 뭐라고 씨부리면 꺼져 병신아 그냥 이러고 씹어버려. 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그 인간관계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니? 너 그 사람이랑 5년 후 10년을 계속 알고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 네 나이 때 연락했던 친구도 지금 연락 한 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이에요. 병원장 된 친구 있어요. 나 초딩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나온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막역한 사이죠. 어렸을 때부터 친구. 그 친구 외에는 연락한 사람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마. 너의 현실에 맞게 귀인도 등장하고 인연도 또 등장해. 너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 있잖아? 꺼지라 그래. 알겠어? 내가 무조건 난 너 편이야. 그 새끼 꺼지라 그래. 감정 소모하지 마. 알겠어? 이거 국어에 굉장히 크리티컬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무조건 약점 파트부터 공부하세요. 보통 학생들이 잘하는 것부터 먼저 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시험 운영할 땐 그래도 되지만 그날 하루 10지문을 푼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 철학에 강해. 그리고 현대시에 강해. 일단 그것도 풀어. 왜냐? 뭔가 했다라는 느낌부터 받고 싶어가지고. 위험해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파이널은 약점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파트부터 공부를 치고 나가세요. 물론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감 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전 영역을 고르게 훑어내겠지만 문학도 독서도 선택 과목도 다 해야 되고 문학도 본다면 4개 장르 다 봐야 되고 독서도 3개 장르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날 해야 될 거 다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잡을 때 무조건 약점 파트부터 먼저 공부하라고요. 무조건이야.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무제 이런 거 좀 잘 활용하면서 매일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독학하는 친구들 있죠. 아침 공부 망치면 그 하루 망칠걸. 이게 아침에 뭔가 내가 되게 성취를 하면은 그 힘으로 팍팍팍 가는데 아침에 꼬이면 씨발 오늘 하루 던져. 오늘은 휴식이야. 이게 이상한 합리화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을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진짜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열공 이벤트와 더불어서 기상 인증 이벤트도 할까? 진짜로? 뭔가 기상 인증 이벤트니까 이기상 쌤이랑 한번 해볼까? 아니 뭔가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공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국어 공부? 이것이 국어잖아. 그때 지금 자고 있는 애들 있어 아직도. 우리 독학하고 있는 애들. 너무 걱정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장악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많이 하면 그 성취감에 너무 신나니까 점심까지도 막 스퍼트가 붙어. 진짜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많이 해. 알겠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끝나고 예를 들어서 잠깐 외출해서 먹고 와. 바로 앉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이게 잠깐 공부가 아닌 나도 일 아닌 잠깐 신경 쓰잖아? 그러면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 있어. 이거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뭔가 딱 했다 싶을 때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버려요. 그냥 바로. 그래서 아침 시작이랑 하나 끝나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나면 바로 앉아서 바로 다음 스케줄로. 요것만 지켜도 순 공부 시간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런 조언 좀 드립니다. 뮤니버스 채널 아세요? 뮤니버스 채널? 이거 진행을 예전에는 미미미노가 하다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되게 또 잘생기신 이제 또 유명하신 어떤 분으로 그분이랑 또 DM도 나눠봤어요. 저 아무튼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언급 정말 많이 됩니다. 물론 뮤니버스에 출연 안 한 성공한 제자들도 많죠. 가령 제 조교들 질답 요원만 거의 200명인데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가끔 보면은 성적표를 지원서 내야 되니까 현역으로 정시로 의대를 갔다고? 솔직히 그걸 보면은 저보다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실제로 내 연구원한테도 내가 가끔씩 하는 얘기예요. 난 네가 나보다 대단한 것 같다고. 야, 어떻게 정시로 의대를 가냐? 고3이. 대단하죠. 이제 대단한 것이 이제 표면화되어서 영상화된 게 이제 이 뮤니버스 채널의 이 후기들인데,
이 성공담을 여러분들 다음엔 여러분들이 좀 뭐 영상을 출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잘 보고 DM으로라도 알려주면 좋고. 근데 이게 인스타의 어떤 그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제가 DM을 나중에 좀 공개할 수 있으면 한번 공개할게요. 일단 100개는 금방 넘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은 이미 새벽에 한 거의 100개 와 있어요. 하루 그 어림잡아 한 300개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근처면 500개?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소통도 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보지만 온라인 친구들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우리의 인연이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학생이 어떤 DM을 받으면 나도 DM 대답을 해주면서 뭐 열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길게는 안 해주지만 우리 인연이 느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수강평을 DM으로 많이 보내주고 그게 있으니까 질문을 DM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DM으로 대답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니 Q&A 게시판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질문을 여기 와서 많을 때는 진짜 질문만 100개 넘게 하루에 수강평은 뭐 괜찮아요. 뭐 수능 끝나고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남겨주면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고 또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흔적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네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안 멋있어요? 난 너무 멋있어요. 나 이 친구랑 DM도 나눴었는데 이 친구랑도 얘는 또 잘생겼어요. 뭐 그렇다고 나머지가 뭐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저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이 때에 뭐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거 하나 딱 성취하는 거 일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물론 수능 못 본다고 세상 망하지 않고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도 기왕이면 내 제자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나 이제 보니까 얘는 현강생이었어. 수능 만점자고. Who's next?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오늘 제 화면 여기까지인데 파이널 쿼리에 대한 안내도 했고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 하셨을 우기분 그리고 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좀 소개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도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루 루틴 이렇게 잡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능 날까지 이렇게 달려봐야지 이렇게 각오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캐스트 같은 거 뭐 그런 건 이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타일까지 이제 메고 이제 온 건데 여러분들 남은 9주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또 해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